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책을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금 받은 영수증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스쳐 지나가는 이 종이 한 장엔요, 사실 인류 문명을 통째로 바꾼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바로 이 조용한 혁명가, 종이의 정말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을 읽으러 도서관이 아니라 채석장에 가야 하고요. 책장을 넘기는 대신에 망치랑 정을 들어야 한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이게 바로 종이가 나타나기 전 우리 인류가 마주했던 진짜 현실이었어요. 지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겁고 또 엄청나게 귀해서 정말 소수만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요, 지식의 무게라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어요. 진짜 물리적인 무게였던 거죠. 예를 들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편지 한 통 보내려면 진흙판을 빚어서 글씨를 새긴 다음에 가마에 구워야 했고요. 중국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읽으려면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대나무 묶음을 말 그대로 끙끙대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고급 재료였던 양피지는 어땠을까요? 와, 성경 한 권을 베껴 쓰는데 양 30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대요. 300마리요? 이건 그냥 도서관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목장을 통째로 바쳐야 겨우 책 한 권 만드는 셈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식이라는 게 당연히 부와 권력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될 수밖에요.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좀 가볍긴 했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이게 건조한 이집트에서는 보존이 잘 되는데 좀 습한 곳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 접으면 바사삭 하고 부서져 버렸으니까 이런 섬세한 걸로 지식을 널리 퍼뜨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했죠. 네, 보셨다시피 종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지식이란 게 정말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시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흙, 식물 줄기, 동물의 가죽, 정말 다양하죠? 인류는 어떻게든 지식을 붙잡아 두려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던 거예요. 수천 년에 걸친 이 눈물겨운 노력은 딱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제발 좀 더 가볍고 더 싸고 더 오래가는 기록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 갈망이었죠. 맞아요. 이 시대의 지식은 정말이지 무겁고 비싼 상자 안에 갇혀있는 비밀 같은 거였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자를 열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장, 넝마의 혁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요? 인류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강하고 유연하면서도 저렴한 기록 매체 말이에요. 그 해답이 놀랍게도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 혁명은 저 멀리 동쪽 중국 한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 최륜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황제를 모시는 관료였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황제께서 보시는 대나무 책은 너무 무겁고 그렇다고 글 쓰는 비단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채륜의 아이디어는 정말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귀한 재료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버리는 쓰레기에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낡은 어망, 해진 옷 조각, 나무 껍질 같은 것들을 모아요. 이걸 푹 끓이고 으깨서 부드러운 섬유 죽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얇게 펴서 물기를 뺀 다음 말리는 거죠. 바로 이 체계적인 공정에서 인류 최초의 진짜 종이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제 세 번째 장으로 가볼까요? 서쪽으로 전해진 비밀. 실크로드를 따라간 종이의 여정입니다. 이 엄청난 발명품은요, 무려 수백 년 동안 중국의 국가 기밀이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종이는 곧 실크로드를 따라서 마치 바람에 실린 시다처럼 서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기 751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아주 중요한 전투가 하나 벌어집니다. 중앙아시아의 탈라스 강에서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가 크게 붙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긴 쪽이 얻은 가장 큰 전리품이 뭔지 아세요? 영토가 아니었어요. 바로 포로로 잡힌 중국의 제지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제지술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곧바로 이슬람 황금기의 심장이었던 바그다드에 제지 공장이 세워졌고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갑자기 값싸고 풍부해진 종이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수학, 과학, 철학 같은 지식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바그다드가 순식간에 세계 지식의 중심지가 됐죠. 종이 하나가 문명의 부흥을 이끌어낸 거예요.
자, 네 번째 장입니다. 종이, 인쇄기를 만나다. 현대 세계를 창조한 위대한 결합이죠. 시간은 훌쩍 흘러서 15세기 유럽입니다. 르네상스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지식에 대한 갈증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여전히 책은 소수만 가질 수 있는 비싼 사치품이었어요. 당시 유럽은 마치 거대한 불꽃 하나만 기다리는 바싹 마른 숲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독일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 인쇄기를 발명합니다. 근데 이 혁신적인 기계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완벽한 파트너가 필요했죠. 왜냐면 두껍고 비싼 양피지에는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평평하고 잉크는 짝짝 잘 빨아들이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쌌던 종이가 있었던 거죠. 이 둘은 정말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구텐베르크 혁명입니다.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사람이 평생 걸려서 베꼈어야 할 책을 단 몇 주 만에 찍어냈으니까요. 지식의 가격은 그야말로 폭락했고 정보는 성벽과 국경을 그냥 넘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 과학혁명, 계몽주의, 이 근대 세계를 열었던 모든 위대한 변화, 그 시작점에는 바로 이 종이와 인쇄기의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페이지의 미래, 종이의 영원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혁명 이후에 지식에 대한 인류의 갈증만큼이나 종이에 대한 수요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이제 이야기는 산업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현대로 넘어옵니다. 종이가 마주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산업시대는 종이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소수 엘리트만 쓰는 물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용품으로요. 썼던 종이에서 잉크를 빼는 재활용 기술이 나오고 증기동력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도입되고 그리고 마침내 나무 펄프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이 개발되면서 종이는 거의 물처럼 흔한 자원이 됐습니다. 덕분에 신문이나 잡지, 교과서가 모든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성공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종이의 시대가 결국 심각한 산림 파괴를 낳았으니까요.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이 재활용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예 종이 생산을 위해서 나무를 따로 키우기도 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종이가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를 대신하면서 오히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종이는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보세요. 종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특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과 알림으로 가득 찬 이 스크린의 세상에서 종이야말로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평화의 공간을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종이 한 장을 그냥 무심코 집어들 때 잠시만 멈춰서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 안에는요, 한나라 관료의 기발한 아이디어, 실크로드를 건넜던 학자들의 열정, 구텐베르크의 위대한 꿈,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 기술자들의 땀방울까지 자그마치 2000년의 인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빈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빈 종이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의 세계예요. 이건 멋진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건물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감동시킬 따뜻한 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위대한 역사를 품고 있는 여러분의 페이지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쓰이게 될까요?